자, 11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부모님 세대가 너무 고생하셔서 내 자식은 절대 고생 안 시겠다는 마인드로 자식들을 키운 게 지금의 여러 사회 문제를 야기신 것 같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것도 댓글 가지고 영상을 찍었는데 확실히 부모님 세대하고 저희 세대하고 생각하는 게 좀 많이 다르죠. 다른 거 인정하는데 문제는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너무 옛날 사고방식을 주입을 시킨다는 겁니다. 부모님도 아셔야 돼요. 지금 자녀들의 대학 다니는 시기하고 본인들이 대학 다니는 시기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되는데 다르다는 걸 인정을 못 하세요. 다르다는 거. 많이 다르거든요. 보통 부모님하고 자식하고 보통 25년에서 한 30년 정도 차이가 나면 더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고 한 평균적으로 30년 정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부모님들은 자녀분들이 대학을 어떻게든 보내게끔 안간해줬어요. 아직도 부모님 중에 보면 지방대로 나오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 졸업장 따놓으면 어딘가 쓸 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아, 아직까지도. 여러분, 지방대 졸업장 쓸 데 있습니까? 아니, 졸업장만 따놓으면 어디다 쓸 데 있죠? 아니, 서울세도 학점 관리 안 하고 졸업장만 가지고 있으면 받아주는 데 있습니까? 요즘에 뭐 대학만 나오면 중요한 게 아니라 학점 스펙 관리 뭐 대외 활동 다 해야 되잖아요. 따지는 것도 많잖아요. 서울대도 학점 관리 안 하면 서류에서 컷당하잖아. 왜냐면 웬만한 기업들은 학점 이제 몇 점 이상을 다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부모님들은 그 옛날에 어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대학을 나오는 게 좋다고 자꾸 대학을 다니라 그래요. 근데 부모님 심정은 이해가 돼요. 왜 그런 걸 감사하면 부모님이 대학 다닐 때는 80년대입니다. 부모님이 이제 학생 때 젊었을 때는 80년대인데 그 80년대 시절에는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대학교 진학률이 20%대입니다. 20%. 그러니까 10명 중에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을 가는 사람이 2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을 가는 것 자체가 희소한 거예요. 지방대를 가건 아니면 지거국을 가건 서울적인 대학교를 가건 지방에 있는 이름 있는 대학교를 다녀도 이 사람 공부 잘한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지방에 뭐 영남대 그리고 뭐 부산의 경성대 아니면 이제 광주의 조선대 정도 나와도 이 친구 참 지방에서 난 놈이 이런 소리 들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못 듣겠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그 정도 가도 가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그리고 그 정도 네임밸류의 대학교면 어떻게 졸업장만 따도 대기업을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교를 어떻게 다니고 졸업만 하기만 하면 취업계로 어느 정도 보장됐습니다.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그 정도 대학 가지고는 좀 버거울 수 있죠. 인서울 나와도 놀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인서울 나와도. 특히 문과 나오면 지금 굉장히 뭔가 좀 취업길이 막막한 현실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문과 졸업자들이 취업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공무원 학원으로 들어가서 공시를 준비하잖아요. 공시에 가보면 문과 출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학 졸업하신 분들이. 문과를 졸업했는데 이제 그 취업이 안 되다 보니까 공무원 시험이라도 붙어서 이제 들어가려고 이제 준비하신 분들이 많아요. 지금은 서울의 노량진 같은 학원 가더라도 국승세단은 굉장히 많아요. 국승세단. 네, 9급 시험 쳐놓은데 심지어는 이제 중경외시도 좀 있고 소송한도 있습니다. 9급 시험에. 그만큼 취업이 힘들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부모님이 이제 그때는 이제 대학교 다 못 다니다 보니까 그리고 부모님 세대는 이제 대학을 안 나오면 불이익을 보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고생한 이유가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아서 사무실에 일하지 못해서 몸만 쓰니 일하면서 제대로 대우 못 받고 그렇게 일했기 때문에 내 자식은 그렇게 키우지 않겠다. 내 자식은 대학교 못 가서 힘든 일 하도록 놔두지 않겠다. 사무실 안에서 일하면서 와이셔츠 입고 일할 수 있게 내가 어떻게든 도와주겠다. 그렇게 마음먹으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부모님의 그 세대가
지금도 똑같이 통용된다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부모님의 그런 마인드가 자식의 인생을 더 망치기 좋다는 겁니다. 괜히 대학 가라고 해서. 괜히 아무 대학에다 다 가라고 해서 오히려 돈은 돈대로 쓰고 시간대로 날려서 졸업하고 나서 취업 못하고 전공도 못 써먹고 좀 인생을 좀 꼬이게 만드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많아지고 있죠.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고졸 출신으로 당시 삼성에 들어가셨습니다. 고졸 출신의 직급이 높지 않았어도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셔서 좋은 성과를 내시고 회사 내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진급과 혜택은 대졸자가 누렸습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회사를 위해 노력한 일이 바로 윗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려서 억울하게 잘리셨습니다. 이때 회사 분위기를 보면 부모님께서 대학을 그리 강조하는 것이 이해가 갑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이해가 가는데요. 저도 이해가 가긴 한데 문제는 그건 그때라는 거죠. 그 시절 때는 그랬다는 거죠. 그 시절과 지금이 똑같지 않다는 거죠. 사실 부모님이 대학 다닐 때는 저때 노조가 없었어요. 저때 사무실이 갑이었던 이유가 생산지 일할 때 노조가 없었기 때문에 쉽게 자를 수 있었습니다. 노조가 만들어진 지도 막 그렇게 역사가 길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노조가 만들어지고 나서 사무직과 생산직의 어떤 그런 복지나 신분이 좀 엇갈리게 되었다는 거죠. 안 그래요? 물론 사무직도 좋은데 많이 있어. 근데 노조가 생기면서부터 생산직의 어떤 그런 인권이나 복지 같은 게 많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그러면서 이제 교대 같은 것도 많이 좋아지고 복지 같은 거 좋아지고 더군다나 생산직 같은 경우에 한 군데 좋은 데 들어가면 정년까지 일할 수 있죠. 물론 사무직도 진급과 혜택은 이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대졸자들이 진급과 혜택을 많이 가져가야 돼. 문제는 뭐냐 하면 진급을 하면 할수록 대졸자들이 입지가 줄어들죠. 4개월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진급하면 뭐 연봉 올라가고 그리고 대우도 좋아지고 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진급을 하면 할수록 우리나라의 어떤 사무직 구조가 더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 진급을 한 만큼 내가 회사에 뭔가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 성과를 보여주기 쉽지가 않고 그리고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을 시에는 내가 이 회사를 쭉 다닐 수가 없죠. 그리고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게 되면 희망퇴직을 받죠. 지금도 희망퇴직 받죠. 보통 한 10년 차 이상 과장급부터 받죠. 아마 올해도 희망퇴직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희망퇴직 한다는 건 회사에서 굉장히 배려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은 그냥 자릅니다. 그냥 내보내요. 회사가 어려워지게 되면. 희망퇴직은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한 3년치 기본급에다가 퇴직금 플러스해서 좀 목돈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못해도 1억 한 4, 5천은 준다고 들었어요.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나는 배려를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나와가 나서 이제 딱히 할 게 없다는 거죠. 사무직으로 나오신 분들은. 뭐 생산직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긴 한데 생산직 그래도 노조 있는 곳 가면 거의 정년이 보장이 돼. 회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좀 대기업 같은 경우에 노조가 있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이제 그냥 노조가 아니라 강성 노조. 보통 우리가 이제 완성차 같은데 이제 노조 보면 욕하잖아. 욕하는데 막상 내가 그 회사 들어가면 욕을 못 합니다. 오히려 내가 그 회사를 들어가서 일하게 되면 그런 노조가 있기 때문에 나는 회사에서 편하게 좀 일할 수 있고 돈도 많이 받고 정년 때까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입장에 따라 틀린 건데 내가 저 입장이 아니면 당연히 저런 이제 노조 방식을 취하는 회사를 내가 나쁘게 볼 수 있겠지만 막상 내가 저 회사를 들어가 봐. 그러면 난 엄청난 든든한 백이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저는 백이기 때문에 회사의 어떤 좋은 어떤 그런 장점들은 다 놀리고 나이 먹어서도 계속 일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근데 부모님 세대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대학 나와서는 답이 없어요. 차라리 대학, 어설프게 대학 나오는 것보다, 자녀분이 뭐 하고 싶은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대학교 이제 간판보다는 그러니까 껍데기보다 전공이 중요해요, 전공. 그 전공도 확실하게 취업을 할 수 있고 미래에 비전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따져봐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부모님들 자녀들 대학 보내도 없는 사람이 보내지 않습니까? 지금 사회에 나와보면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그 전공을 제대로 써먹는 사람 찾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상당수는 대학교 전공을 그냥 버립니다. 대학교 전공을 버린다는 거는 학벌을 안 쓴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4년제 대학을 위해서 나온 시간과 돈을 그냥 바닥에 던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공무원 학원 같은 데 가면 그런 사람도 쌓여 있습니다. 노가다판에 와도 오히려 고졸을 찾기 힘들어요. 노가다판에 와도.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고등학교 졸업자만 가지면 할 수 있는 일을 대졸자도 하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번에 이제 현차 생산직 채용하잖아요. 원래 생산직이 전문대졸과 고졸의 영역이었는데 지금 4년제도 엄청나게 많이 지원해요. 엄청나게 많이. 제 방송에도 그런 댓글 달립니다. 그런 댓글과 사연이 오거든요. 제가 대학교 2학년인데 붕어형 생산직 가고 싶은데 자퇴해서 폴리텍 가면 갈 수 있을까요? 그런 분들 많아졌습니다. 제가 몇 번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학벌이 좋은데도 자퇴하겠대요. 학벌이 좋은데도. 제 방송에 두 분 있었거든요. 제가 말렸어요. 뭐냐 하면 두 분이 기억나요. 대기업 생산직 가고 그러니까 4년제 전공을 버리고 자퇴해서 폴리텍 가서 대기업 생산직 가겠다고 했던 사람. 한 분은 금호공대 신소재공학부. 네, 3학년인가 그랬고 학점이 좋았어요. 학점이 4.5 만점 4.15였어요. 전학년 학점이. 장학금도 받았다고 하는데 열심히 했다는 거잖아. 근데 왜 전공을 버리고 대기업 생산직 가냐 이해를 못해. 난 말렸거든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열심히 했는 것 같은데. 금호공대면 딱히 나쁜 건 아닌데. 맞잖아요. 뭐 지방대도 아니고. 또 한 명은 누구였냐면 국민대학교 자동차공학부였어. 자동차공학 쪽에서는 탑클래스 아닙니까? 자동차공학부 있는 학교가 몇 개 없거든요. 스카이는 없어요. 자동차공학부가 몇 개 없습니다. 인서울도 몇 개 없어요. 특화된 학과죠. 국민대 자동차공학부 입결이 높은 데로 알고 있는데 그걸 자퇴하고 생산직 가겠다고 하는 건데 말렸거든요. 아니 지방대도 아니고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왜 생산직 가려고 하냐고 하니까 생산직이 돈도 많이 주고 좋은 것 같아서. 근데 돈 많이 주고 좋은 건 있지만 그 대신 또 각오해야 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우리가 4년제를 가는 이유가 뭡니까? 좋은 4년제를 가는 이유는 힘든 일 안 하려고 가는 겁니다. 공인인 또 솔직히 말해서 4년제 나오는 이유 그런 거지 않습니까? 내가 기름때 묻혀가면서 무거운 거 들어가면서 기계 만진 일을 안 하려고 4년제 가는 겁니다. 그 말에 대해서는 반박하실 분들 없잖아요. 부모님들이 4년제 가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힘든 일 하지 말라고. 내가 대학교 안 나와서 현장에서 땀 흘리고 이랬으니까 우리 자녀들은 4년제 가가지고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라고. 컴퓨터 만지면서. 여러분도 그런 일 하려고 4년제 갔잖아요. 열심히 했으면 4년제 가면 돼. 근데 열심히 할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리고 지금 내가 열심히 해도 내 전공으로 사회에서 얼마나 받아줄지 장담할 수 없어요. 특히나 앞으로 문과의 입지는 점점 줄어들게 될 겁니다. 저는 여자분들이 좀 안타까운 게 그런 거야. 여자분들이 대부분 문과를 선택하거든요. 이과보다는. 근데 지금도 문과 나와서 놀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 놀고 있거나 갈피리 못 잡은 분도 많은데 근데 또 문과를 나와. 문과를 들어가요. 문과 미달된 학과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국립대도 지금 문과가 미달되고 있는데 인서울도 나중에 가서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서울이라고 해서 문과가 막 앞으로 무조건 알아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몇 개 소수의 어떤 명문대를 제외하고는. 인서울도 지금 문과 입결이 상당히 낮아졌죠. 예전에 비해서. 근데 아직도 보면 좀 안타까운 게
뭐 낭여과 같은 경우는 이제 여학생들이 이제 이과 선택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요 같은 데 보면 아직도 문과 중심이야. 아니 지금 사회 분위기를 보면 문과를 무조건 장려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 들거든요. 안 그래요? 지금도 문과 졸업생도 굉장히 많아요. 문과 대학교 이제 졸업한 사람도 많고 대학교 합격한 사람도 많아. 문과를. 이거는 뭔가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 부모님분들 잘 들으세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분들. 대학을 보내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부모님의 대학을 다녔던 그 시기하고 지금의 대학을 다니는 시기는 너무나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대학을 나오면 우리 인생이 꼬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무 전공도 없이 그냥 남들 가라고 해서 대학을 가버리면 돈 시간 다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가라 하기 전에 자녀가 어떤 걸 하고 싶은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은지, 그리고 어떤 전공으로 이제 살아갈 건지를 먼저 알고 거기에 맞는 대학을 선택하는 게 낫지. 그리고 자녀가 공부를 통해서 뭔가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한다거나 공부에 정뜻이 없으면 억지로 대학을 보내면 안 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대학을 갈 사람만 가고 필요한 사람만 가야 되는데 피하지도 않은 사람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 대학을 가버렸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방에 듣도 보도 못한 대학교들이 그동안 먹고 살았던 겁니다. 물론 지금 이제 재정 제한 대학으로 되면서 폐교되는 학교도 몇 개 생기겠지만 지금도 듣도 보도 못하는 어떤 학과 가가지고 돈만 쓰는 사람들도 좀 있거든요. 그렇게 졸업해서는 답이 없어요. 졸업장 뭐 어디 갔습니까 이걸? 다 졸업장 가지고 있는데 사방에 널린 게 대졸자인데 근데 막상 대졸자를 받을 수 있는 일자리는 많지가 않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원하는 어떤 대학에 대한 환상은 이미 끝났습니다. 지금 자녀들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자녀들이 정말 뭐 대학을 가고 싶으면 대학을 보내야겠지만 어느 전공을 하고 싶은지 뭘 하고 싶은지를 확실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공부에 정말 뜻이 없고 재능이 없는 사람을 무조건 대학 가라고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분이 뭘 하고 싶은지를 항상 알아보시고 거기에 맞게 진로를 설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점점 가면 갈수록 소수의 어떤 명문대를 제외하면 대학의 가치는 점점 하락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왜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대학교가 이제 없어지고 미달라고 그리고 문과생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취업 준비를 못 이제 실패하고 있으며 노는 사람들이 많은지를 좀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걸 보고 나서 우리가 대학 갈 때하고 지금 젊은 사람들이 대학 나오고 나서 입장이 많이 다르구나. 사회가 그만큼 많이 변했구나. 라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